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무능한 대통령일 수 있느냐. 전 세계가 지금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아주 분노하고 있고 격분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빼는 유엔 대사들이 야말로 이 합동으로 공동 성명을 내고 또 각각 주요 국가들이 말이죠. 미국, 일본 이런 국가들이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입을 딱 다물고 있다. 제가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러더니 제 방송을 들어서 그런지 조금 전에 말이죠. 참 무능해요. 이거 뭐 전옥현 방송 듣고서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방송 보도 나온 시간이 거의 5시쯤 돼서야 보도가 나왔어요. 자, 뭐라고 이것도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뭐 이 책상 위에 방송국 마이크 하나 갖다 놓는 게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박경미 대변인이 알긴 뭘 합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 누굽니까? 고민정이 그 다음에 김의겸 하는 얘기 보면 청와대 대변인 수준 다 아시죠? 그 수준을 거의 뭐 비슷하지 않겠어요? 누가? 왜?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수준이요? 박경미가 안보관계 뭘 알아요? 박경미 대변인이 뭐라고 발표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NSC 결과를 보고받고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미사일을 연속 발사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요.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각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 자, 이 대목을 제가 우선 비판을 하겠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기, 이 시점 지적한 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연속 발사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선과 연속 발사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의미 부여하면 대통령이 입을 처음 열었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지금 국제사회 반응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합참이 발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 과연 이 평가에 맞는 대통령의 대책을 발표했느냐. 우려를 나타냈대요. 우려. 지금 다른 나라는요. 도발이다. 심각한 우려다.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려래요. 우려. 우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도발이 있을 때 가장 낮은 단계의 평가예요. 이게 우려합니까? 심각한 우려야죠. 우려만 하면 됩니까? 안보리로 가져가겠다. 결심을 밝혀야죠. 조치가 없어. 안보리로 가져가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각 부처가 필요한 조치 강구하래요. 각 부처가. 이게 대한민국 혼자서 할 일입니까? 국제사회와 공조체제를 강화하더라도 또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해서 대응해도 부족한 점이 있는데 대한민국 부처 지금 누가 어떤 부처래요? 박지원이가 뭘 하겠어요? 박지원이가 뭘 하겠어요? 박지원이가 누군데?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이인영 통일부, 이인영이가 뭘 하겠어요? 자, 도와주자고 하겠죠? 또 도와줘야 된다. 이인영이가 도대체 뭘 하겠냐고요. 이인영이는요, 달력에다가 김정은이 생일, 그 다음에 김정일이 생일, 그 다음에 김일성 생일 빨간 표시 해놓은 사람이 이인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뭐 하겠느냐. 서훈이가 뭘 하겠어요? 서훈이가 뭡니까? 18년도 3월 달에 북한 김정은이한테 가가지고 김정은이가 말한 거 고개 푹 쳐박고 받아쓰게 해온 사람이 서훈이에요. 그 서훈 하나인가요? 외교부가 뭘 하겠어요? 정의용이 고개 푹 쳐박고 받아쓰게 온 사람이 정의용, 서훈이에요. 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 지형을 완전히 땅에 묻어뜨린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서훈, 정의용, 그 다음에 지금 저 박지원이, 이인영 거기에 서욱 하나마나 뻔한 거죠. 서욱이 하는 거 보십시오. 이 사람들한테 무슨 조치가 나오겠어요. 이렇게 해서 입으로만 뭔가 한 것처럼 왜 오후 5시 돼서야 이런 입장이 나왔겠어요. 윤석열 후보가 아침에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마디 했잖아요. 이거 선제 타격밖에 없어. 이거 요격책이 없어. 1분 이내에 초토화될 수 있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봐라. 윤석열이 제대로 짓고 있네. 지금 이 여론이 확 돌잖아요. 무섭잖아. 여론이 윤석열한테 가는 거가. 무서우니까 마지못해서 한마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실상이에요. 이 정도가 되면 대통령이 NSC 회의를 주재해야지 겨우 서훈한테 야 네가 해갖고 나한테 보고해봐. 그 보고를 받고서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약한 대통령, 무능한 대통령입니까? 이게 아침 7시 반경에 나왔는데요. 이게 오후 5시경이니까 거의 한 10시간이 지나서야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NSC. 아니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무서운 사람, 높은 사람입니까? TV도 안 보고 스마트폰으로 뉴스 하나, 속보 하나 안 봅니까? 그리고 청와대 NSC는 이런 속보가 뜨면 그 단문짜리 기사 보고도 안 하나요? 그 보고 보면 아니 지금 대통령 직을요 5년째 하고 있어요. 5년째 하고 있으면은 턱 하면 이거 감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사과가 떨어지는지 아니면 호박이 떨어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도 이건 감입니다. 호박입니다. 수박입니다. 이거 대통령한테 설명을 해줘야
거기에 맞는 대응을 지시합니까? 이 대응 지시가 맞아요. 우려라고 하는 거하고 각 부처가 조치하라. 이게 말이 맞냐고요. 유엔으로 가져가 이 얘기까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도 한미 공조를 강화하겠다. 예. 그래서 대응 방안을 강화하겠다. 이 정도까지도 나와야죠. 유엔까지 안 가져도. 미국 얘기는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왜? 북한의 도발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동맹국가인 미국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그러면 이럴 때, 미국하고 우리가 유대관계 강화해야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 작년 5월 달에 워싱턴에 가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양보하고 들어가자. 바이든 설득을 갖다가 망신당하고 왔잖아요. 그때 망신당하면서 선 게 뭐예요? 혼나고 나가지고, 내가 이제 한미 전통적 동맹관계를 회복하겠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상 초유의 최강의 극초음속 미사일. 합참이 발표했잖아요. 속도가 마하 10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전화통화 한번 해야죠. 이거 어찌 하오리까? 응?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이지. 바로 유엔 안보리 소집합시다. 중국, 러시아 반대하는데 그래도 설득해야지. 이거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시진핑하고 문재인 대통령 뭘 약속했어요? 청와대하고 시진핑 사무실에 한라인 놓는다고 놓기로 약속했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한라인 가동시키고 김정은이하고 한라인 설치했다고 얼마나 자랑했어요. 이럴 때 김정은이 직통전화 열어야죠. 그리고 박지원이한테 전화해 지시해가지고 박지원이도 한라인으로 통정부에 강력히 항의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에 보장된 의무,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하는 제1의 임무 수행의 원칙적 자세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자, 이 정도가 되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 누구로? 윤석열로. 그래서 제가 윤석열 유튜브도 구독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하나만 보고 우리가 불러내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윤석열 하나만 보고 좌우 보지 말고 윤석열 딱 하나만 보고 밀고 가자 이거예요.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보조적으로 설명했는데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대선을 앞둔 시기를 언급한 이유 물으니까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치적 전환의 시기에는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지금 남북관계 긴장이 중요해요. 안보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안보가 지켜져야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죠. 안보 바탕이 무너졌는데, 그러지 않아요? 땅이 꺼졌는데 그 위에 집이 멀쩡합니까? 땅 위에 집이 있지 집이 하늘에 있나요? 이게 남북관계가 뭔지 안보가 뭔지도 모르는 이 관계자. 그 다음에서 또 뭐라고 했느냐. 북한이 우리와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정부가 종전선언을 조속히 추진해서 당사국 간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되길 바란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종전선언 타령하고 있어요. 종전선언 타령. 이렇게 급총속 미사일. 이거 정전협정 위반이나 마찬가지로 넓게 보면. 이렇고 돼 있는데도 종전선언 타령하는 문재인 정권. 갈 때까지 간 거죠. 뭐. 더 얘기하면 피곤하네요. 자, 그러면 북한이 오늘 아까 대선 얘기했잖아요. 북한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오늘 북한 선전 매체 우리 민족결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그럴까요? 후보에 대해 경험 없는 선장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이준석 대표는 배의 주인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안철수는 갑작스럽게 인기 치솟는 철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이준석, 안철수 후보 이게 정권 교체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것. 이 연합체 가능하잖아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비판하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이러한 못된 북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야권은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지금 북한이 우리를 말하자면 제가 목이 좀 아파서요. 열받았더니 목이 더 아프네. 자, 이러는 판국의 말이죠. 지금 F5E 야말로 이게 뭐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수명이 다한 기종, 노후 기종인데 이게 오늘 F5E 전투기 한 대가 오늘 경기도 화성 수원 기지에서 출발하자마자 바로 급강해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추락해서 조종사가 현장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항공기는 박정희 대통령 때 도입한 노후 기종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사고가 여러 번 났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후속 말하자면 기종은 2026년도나 가야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도 지금 못 챙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현재 80여 대가 남아 있다고 그래요. 80여 대의 F5E하고 F5F 전투기가 운영 중에 있는데 자, 항공 이 카이 여기에서 개발하는 KF-21
이 도입이 2026년도 이후에 지금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전력과 안전 양쪽을 모두 감안해서 빠르게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그중에 한 방향으로 F-16 전투기 중고, F-16 전투기를 리스 방식으로 도입해서 쓰는 거,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조종사 목숨을 담보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제는 중단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오늘 뭐 여기저기 많은 입장을 발표했고, 또 이재명 후보도 중앙일보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내용, 입장문, 이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신년 기자회견, 또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가졌는데, 이 세 분들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당연히 윤석열 후보 얘기를 먼저 전해야 되겠죠. 윤석열 후보,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 인재 등용에서부터 차별화 시키겠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요, 과학과 데이터 기반에 입각한 이 정책 결정을 하겠다. 이런 점들이 가장 큰 이 차이점으로 현 정권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시장 원리를 중시하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원리, 자본주의, 그러니까 헌법적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인재 등용은 그야말로 그냥 최고의 인재를 쓰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충 육감으로 하지 않고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요, 코로나 문제,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 그 다음에 임대인들의 이 과중한 부담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고요. 특히 성장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2% 정도로 되어 있는 잠재 성장률을 4% 정도까지 올리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고, 이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고 원전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 그래서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을 위기가 아니라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요,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가지고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리고 청년원가 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 그리고요, 저출산과 저성장, 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그래서 말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에 매월 100만 원의 정액급여를 주도록 하겠다.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응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요,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서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이 부족해서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임대료도요, 분담제, 즉 임차인과 임대인, 국가가 3분의 1씩 고통을 분담하겠다라고 하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의 이러한 이 기자회견 상당히 성공적으로 기자회견이 끝났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미사일, 일본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요, 이제 킬체인밖에 없다. 선제 타격해야 된다. 왜냐하면 요격 체계가 현재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강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요, 이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가 앞설 때는 예비가 없다가 뒤바뀌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정치공학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예.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 정치인의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민 마음을 조작하거나 조정하기는 쉽지 않고, 결국은 큰 흐름은 정해진 대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부정적 입장을 지금 표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동연 이 단일화 문제, 선거 과정은 단일화가 매우 공학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그것 역시 국민에게 맡기겠다. 다만 김동연 후보뿐만 아니라 여야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는 쓰겠다. 이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 얼마나 난리쳤어요. 인사탕평. 전부 회전문 좌파들만 드립대 갖다 박는 게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한 번 속아야지 두 번 속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예. 왜 그러느냐. 문재인 정권이 안보체제를 다 망가뜨려 놨잖아요. 9.19 평양에서 군사합의해가지고 무슨 전 세계에 유일하게 이 안보장치를 해놓은 것 같이 주장을 해왔지만은, 이런 9.19 합의 때문에 지난번 같은 월북 사태가 벌어지고, 이렇게 북한이 무서워는 하는 사람 없이
마구제비로 일주일 만에 또 미사일 발사인데요. 이거는 그냥 미사일이 아니고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우리 요격체가 전혀 없는, 이미 한 2년 전에 김정은이가 이 첨단 미사일 뭐 계속해서 매월 쏘아 붙였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요격체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전문가들이 많이 했지만은 여기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지금 이 시간에도 종전선에만 매달리는, 김정은이 눈치만 보는, 그저 전화 한 통화, 화상회의라도 못해가지고 안달이 나 있는 문재인 정권 무능 때문에 이렇게 지난 5일에 이어서 11일 두 번째, 이제는 극초음속, 여러분들 극초음속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이 정도밖에 없는데 여기에 지금 북한이 끼어들고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 공격 능력을 갖추는 무기 체계를 지금 시험 발사하고 있는데도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로 꽁꽁 숨어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고, 대리인인 서훈이 나와서 NSC 안보회의를 했지만은 제대로 이러한 엄청난 도발에 대해서요. 도발, 영어로 provocation, 도발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강한 유감이다. 입으로만, 머리와 가슴 속에는요 유감이 하나도 없어요. 예, 입으로만 마지못해서 앵무새같이 유감을 표명한다. 이거요, 김정은이가 웃어요. 예, 차라리 그냥 유감 표명한다 말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이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론 지형이 바뀌잖아요. 왜요? 외교안보 정책, 이것도 심판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보수 중도 목소리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못해가지고 유감을 표명해요. 유감을 마지못해서 안 하고 진정성 있게 하려면 북한의 이번 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는 우리 안보체제를 뒤흔드는 강력한 도발이다. 예, 딱 심각한 안보 위협 요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번 도발의 성격을, 그리고 나서 따라서 강한 유감이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 이 세 가지가요 약방에 감춰요. 일단 도발, 그러니까 유감, 그러니까 안보리 체제 위반. 안보리 체제 위반이니까 안보리 가서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재 조치를 강화할 거냐, 현행 제재 조치 구멍나지 않게 똑바로 이행할 거냐, 이거를 국제사회로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고 마지못해서 입만 달랑달랑해요. 이거 참, 이런 이 문재인 정권 여러분들, 이거요 어설프게 지금 이재명이가 차별화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속지 않죠. 그래서 제가 제 전문이 이거 외교안보 아니겠어요? 이거를 좀 쉽게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안보 상황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 우리 윤석열 후보가요 이번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에 관해서 제대로 짚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의 이러한 이 대응 입장문 보면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신뢰가는 후보는 현재 윤석열 후보 딱 하나밖에 없다 라는 점을 뭐 저나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이 윤석열 유튜버 이번 구정 때까지 50만을 모실 수 있도록 전옥현의 안보정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방송 제목란 밑에를 보면요, 이 파란색 링크가 걸려 있고, 또 그거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 윤석열 유튜버, 윤석열 유튜브, 아니면은 이 유튜브 검색창에 들어가서 윤석열 유튜브 치면 나와요. 거기에 구독을 꼭 눌러가지고, 오늘 벌써 화요일이네요. 이번 일요일까지 40만 구독자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제 방송 이제 덕분에 78만 명 구독자인데요. 이번 추석 구정 때까지 전옥현의 안보정론은 80만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정권 교체에 누구보다도 진정성 있게 합리적으로, 그야말로 이 그야말로 2030의 특성이 뭐겠습니까? 합리와 이성주의 아니에요? 합리와 이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2030 세대, 그리고 중도층 이상들. 중도층이라는 게 뭡니까? 정치적인 색깔론 별로 안 좋아한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에게 행복주도 높여주고 국가안보 높여주는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전옥현의 안보정론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족, 또 이제 자녀분들, 며느리, 손자 이런 분들께도 제 방송 전혀 손색이 없는 방송이니까요. 꼭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미사일 문제하고 이번 시간에는 미사일 하면 또 뭘로 연결이 되죠? 저 우리 애들 좀 손 좀 보겠다. 누굽니까?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권이 손을 안 보니까 우리애가 누구예요? 바로 김정은이잖아요. 위에 있는 애기. 김정은이 손 안 보니까 위에 있는 얘를 갖다가 손보겠다고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바로 정영진이에요. 정영진한테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돼. 저는 정영진은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이름만 알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정말 애국자예요. 요즘은 어떻게 된 게 말이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바뀌어졌냐면
애국자라고 하면 무슨 수국 꼰대들만 하는 사람들이 애국자로 봐요. 이거 큰 프레임에, 이 프레임에 우리가 지금 전 국민이 말려들어 있어요. 이 민주당이 거르는 프레임. 아니, 어떻게 애국자가 수국 꼴통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영리 같은 애국자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 그야말로 이 자본주의 체제가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정치인들이 그런 걸 시장 경제를 챙겨야 된다는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 기업인이 나서서 멸공이라는 말로 하니까 멸공을 단순하게 공산주의 없애자 이렇게 협의적으로 그냥 낱말풀이로만 해석해요. 그래서 이걸 수국골통 또 이렇게 몰아요. 멸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 21세기 패러다임에 막는 멸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자유민주적인 가치를 아주 최고의 가치로 올려놓자.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바이든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조로 하는 외교정책.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연대 정상회의도 연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광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이거를 단순하게 핀포인트 해갖고 공산주의 없애. 아니, 공산주의 없애자는 게 지금 21세기에 공산주의 누가 합니까? 시진핑이 푸틴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사회주의가 뭡니까? 자유주의에 반하는 가치체계. 이걸 없애자. 이게 바이든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요, 정영진의 멸공은 바이든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연대 정상회의 하자. 이거하고 가치 기준이 똑같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뭐 수구 세력이다, 꼴통 세력이다,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굉장히 근시안적인 얘기라고 봐요. 물론 언뜻 보면 시기적으로 지금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협소하게 보면. 그러나 21세기 국제정치 체계의 변화, 그리고 국제정치의 내적 질적인 변화, 이런 거로 큰 이 글로벌하게, 그리고 이 마크로적인 측면에서 국제정치를 보면 멸공이라는 단어는 곧 지금 미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올리자, 이거하고 똑같아요. 예. 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우선 그러면 지금 합참이 말이죠. 오늘 오전에 지금 미사일 재원에 대해서 발표를 못했고 한미 협력을 통해서 밝혀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 군은 7시 27분쯤에 우선 얘기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발사체 비행거리 지난번 5일 날하고 똑같이 700km 이상, 그 다음에 이번에는 최대 고도 60km 똑같아요. 지난번하고 비슷해. 속도가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6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저 합참이. 근데 이번에는 발표 제대로 했어요. 10 내외.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 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유엔 안보 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안보를 한순간에 초전 박살, 말하자면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게임 체인저의 미사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우리 요격망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마하 10으로 내리꽂으면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핵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드. 이거는 너무 속도가 높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거는 이 고도가 굉장히 낮아요. 내일 하면 안 걸려. 예. 그러면서 속도는 엄청 빨라. 그래서 우리가 요격체계가 없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뭐 요격체가 있다고 지금 합참이 그 소리 빵빵 치는데 이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현 대한민국 국방부 거짓말 제조기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합참이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흥분하지 않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런 얘기 뭐 흥분돼요. 저도 모르게. 우리 군은 7시 27분쯤 북한이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탐지했다. 발사체의 비행 거리는 700km 이상, 최대 고도는 60km, 최대 속도는 마하 10 내외다. 북한이 지난 1월 5일에 발사한 탄도 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체의 재원과 특성을 정밀 분석 중에 있다. 그리고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추가 발사에 대비해서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만반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거짓말이에요. 우리 군은 이번 발사체에 대해서 탐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 군은 이번 발사체에 대해서 이 대응 체계를 지속 강화해 오고 있다. 이번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청와대는요, 오늘 아침에 8시 50분부터 9시 40분까지 50분간 NSC 상임위를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서훈이가 말하자면 이거를 주재했어요. 이거 주재 하나마나 뻔한 얘기죠.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대화 재개와 협력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 이거 허나만한 얘기 아니에요. 이 정도밖에 우리 지금 당국, 청와대, 그 다음에 합참 이 정도밖에 대응을 못해요. 자, 그러면은
국제사회는 말이죠.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그 다음에 심지어 알바니아, 아일랜드까지도 이번 미사일 발사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그리고 CVID,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CVID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이거를 말하자면 억제 압박해야 된다라는 강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내놓는, 합참이 내놓는 입장과 얼마나 결을 달리하는지, 그리고 미 국방부, 그 다음에 일본 정부에서 내놓은 입장, 프랑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요, 이 안보리에서도 말이죠, 이 입장을 내놨어요. 안보리에서도. 뭐라고 내놨느냐, 미국, 영국, 일본, 그 다음에 프랑스, 알바니아, 아일랜드 6개국이 공동 성명을 내놨는데, 오판과 긴장 고조의 위험을 높이는 도발이다. 지역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을 하고 있다. 그래서 CVID 완전하게 말하자면 완전한, 쉽게 얘기해서요,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여기에 호응하라. 이러한 강한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보다도 훨씬 더 강한 압박문을 내놓고 있고, 이제는 말이죠, 이 정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서도 전 세계 언론이 나서서 이렇게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들 뭐 기술적으로 저도 사실은 뭐 잘 몰라요. 기술적으로 뭐 이 기술적인 특성 같은 건 잘 모르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이 극초음속 미사일, 이 탄두부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 HGV형에 해서 이 활공체형, 이 글라이더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날렵하다는 겁니다. 작년 9월에 쏘아 올린 화성 8호, 이것이 화성 8형, 이것이 말하자면 이 글라이더형 극초음속 미사일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번 거의 경우에도요, 이 글라이더형 이런 거가 아니고, 이 말하자면 뭐라고 그럴까요? 재진입체 형태라는 거예요. 기동식 재진입체 형태에 불과할 것이다. 왜냐면은 이번 거는요, 원뿔 형태로 되어 있어 갖고 탄두부에 작은 날개가 달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진입체형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국방 당국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그러한 이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지난번 5일날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군 당국에서는 이게 속도가 마하 5 이상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그래? 우리 극초음속 기술을 그렇게 폄하하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 그러고서 오늘 똑같은 궤도로 똑같은 장소에서 또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속도를 이렇게 높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지난번에 우리 국방부가 마하 5 정도밖에 안 돼. 6이 안 돼. 그래서 극초음속은 아니야.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한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거 우리도 개발하고 있어. 이렇게 현무투인가요? 이런 예를 들면서 우리 국방부가 반박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오늘 딱 6일 만에 웃기지 마. 우리는 극초음속 맞아 해서 마하 10으로 속도를 올려놓는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개발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추적 분석 중에 있다. 그래서 세부 사항이 지금 평가 중에 있으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본다. 미국도 아직까지는 극초음속이라고 단정적으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로 본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미 여러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유엔 결의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고 긴장 완화 방안 모색을 촉구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최근에 미국과 일본은 2+2 회담을 해가지고 극초음속 능력 대응에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강력한 신호인데, 이 질문에 관해서 2+2 회담에서 다양한 우역과 도전이 논의됐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북한,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은 핵 야망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도발은 곧 인도태평양 쪽에서의 도발이고, 이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이러한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어요.